그날도 며느리에게서 온 건 짧은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사정이 생겨서요. 영숙 씨는 시댁의 큰 잔치를 정성껏 준비하며 하루 종일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도 온 정성을 담아 차리고 국물 맛도 수십 번을 맞춰보며 맛을 보셨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으셨습니다. 잔치상에 올릴 전이며 잡채, 갈비찜까지 손수 준비하시며 지난날 고생했던 기억도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 모이면 그 모든 고생이 값진 보람으로 돌아온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행사 하루 전날 밤 늦게야 문자를 보내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의 문자를 몇 번이고 읽어보시며 가슴이 먹먹해지셨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매번 시댁의 중요한 자리에서 빠지던 며느리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의 사정이 이해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핑계가 너무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영숙 씨는 내심 이번 잔치만큼은 며느리가 와주기를 기대하셨지만 그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민호도 며느리의 편만 들었어요. 행사 당일 아침 민호는 전화로 엄마 진이도 사정이 있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영숙 씨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나름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려 애써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과 외로움이 뭉쳐져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는데도 손이 저릿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다 멈춰선 손끝에서 그동안 며느리에게 맞춰주려고 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잔칫날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에게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음식 냄새가 진하게 밴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영숙 씨의 귀에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민호는 그런 자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영숙 씨와 눈이 마주치면 민호는 애써 웃어 보이시며 엄마 괜찮으시죠라고 물으셨지만 그 목소리가 어딘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대답 대신 작은 고개짓으로 괜찮다고만 하였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잔치는 너무도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빈자리에 쌓아둔 음식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음식이 상할까봐 부지런히 담아두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명절마다 바쁘다고 빠지고 행사가 있어도 못 온다는 며느리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만 해도 잘해보겠다고 웃던 그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젓가락을 손에 쥐고 있던 손끝이 시렸습니다. 이런 게 가족인가 하는 허무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칫날의 피곤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식탁 위를 바라보시며 며느리의 빈자리를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운해졌을까 하는 물음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동안 며느리에게 맞춰주느라 참 많이도 노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나를 먼저 생각해주길 바랐는데 그 마음이 허망하게 흩어져 버린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불이 꺼진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워 손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며느리가 웃으며 도와주던 날들을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물소리가 싱크대 안에서 허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눗방울이 허공으로 날아가듯 영숙 씨의 마음도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젖은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눈가에 맺힌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울리던 전화는 겨우 연결되었지만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죄송하다고 말하더니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면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바쁠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가 마음에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마음에 쌓아두었던 말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진이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구나.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는데 한 번쯤은 와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엄마, 진이도 사정이 있잖아.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해. 엄마가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민호의 말은 건조하기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영숙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며느리의 편만 드는 듯한 말이 더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몰라서 저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맞춰주려고 애쓴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 진이와 도란도란 웃으며 음식도 함께 만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웃음이 예뻐서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웃음마저 떠올리면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민호의 말투는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진이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모르잖아. 그 말을 듣고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한 걸까? 혹시 며느리의 사정을 몰라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믿었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민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것 같아 너무 서러웠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워왔는데 이렇게까지 서운한 말을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엄마가 아무 말이 없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딴청을 피우듯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 내 마음을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 하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아들만큼은 내 편일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마저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민호의 건조한 말투가 귓가를 때리듯 스며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서운함이 점점 더 짙어져 한숨만 새어나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는 가족이 모두 모여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꿈속에서도 며느리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밤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그 공간을 밝히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는 가족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진이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영숙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왔을 무렵에는 함께 웃으며 전을 부치던 날도 있었고 명절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로에게 서툴렀지만 그래도 다가가려 노력했고 영숙은 그것을 가족의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핑계와 사정이라는 말로 거리를 두더니 이제는 잔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영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을 시댁의 어른으로서 가족을 위해 애써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작은 것 하나도 마음을 쓰며 대접했고 혹시라도 마음이 상할까봐 먼저 전화하며 살뜰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자리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수진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배려가 묻어나왔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수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빠만 챙기지 말고 이제는 엄마도 엄마 마음을 위해 사세요. 영숙은 딸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속상하다고 진이는 민호의 말 한마디에도 힘이 되는가 본데 왜 엄마는 아무한테도 위로받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게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라 믿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엄마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엄마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가족 위해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엄마 행복부터 챙기세요.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딸의 품에 안겨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첩을 품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영숙에게 너무도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왔을 무렵에는 함께 전을 부치며 웃던 기억도 있었고 명절이면 함께 시장을 다니며 정을 쌓으려 애쓰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툴러도 서로가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때의 웃음도 그 모습도 멀리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행사에 오지 않은 이후로 영숙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깊게 남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쁘겠지, 몸이 안 좋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해 보았지만 그런 날들이 이어지니 이제는 마음속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애써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섭섭할까봐 살갑게 대해주려 노력했고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살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빈자리와 민호의 변명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받아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영숙은 사진첩을 덮고 거실 한켠에 놓았습니다. 민호와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있었지만 영숙에게는 그 모습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계속하면 엄마 마음이 너무 힘들어. 가족이니까 엄마가 늘 참고 맞춰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엄마도 지치려고 해. 며느리가 자꾸 빠지고 민호, 너도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잠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진이도 사정이 있잖아. 회사 일도 많고 몸도 안 좋대. 엄마가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민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영숙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민호의 말이 끝나자 영숙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맞춰주려 했던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에게까지 이렇게 무심한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민호는 엄마의 표정을 살피듯 눈길을 주더니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계속하면 앞으로 진이가 집에 안 오겠다고 해. 나도 엄마가 이러면 진이 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민호의 말에는 분명 경고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까지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의 문을 닫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서 애써온 기억이 그리고 민호에게까지 마음을 써온 날들이 허무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민호의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영숙에게는 더 낯설고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 그 결심이 스스로를 다잡는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거실 불을 끄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그 가족에게조차 내 마음을 전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며느리의 무심한 얼굴이 떠오르고 아들 민호의 말투가 마음속을 쿡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내 편일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헷갈렸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민호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참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방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어 보였는지 다가와 앉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속상해 보여?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나왔습니다. 영숙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금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진은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오빠 너무해. 엄마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줘? 이제는 엄마도 엄마 마음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에 영숙의 마음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때 방에서 민호가 나왔습니다.
수진의 말소리를 들었는지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진이가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엄마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민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맞춰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하면 진이가 집에 오기 싫다고 해. 나도 솔직히 엄마가 이렇게 하면 진이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민호의 말에는 경고처럼 들리는 싸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그동안 며느리에게 잘하려고 마음을 다했는데 아들한테까지 이렇게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 마음이 너무 약하셔서 그래. 이제는 엄마가 엄마 생각 좀 하셔야 돼. 영숙은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고. 그렇게 해야만 이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영숙은 며느리의 무심함과 아들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서운했지만 민호의 한마디가 마음을 더 깊게 베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 진이가 집에 오기 싫다고 해. 나도 엄마가 이러면 진이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날 이후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내 편일 거라 믿었던 그 믿음이 무너진 것 같아 가슴이 저렸습니다. 며칠 동안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추슬러 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잠시 들렀습니다. 영숙은 오늘만큼은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해. 민호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며느리랑 내가 서로 좋게 지내길 바랐고, 그래서 그동안 애써서 맞춰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거다. 그런데도 자꾸 엄마 마음이 무너지는 말만 들려서 이젠 더는 못 참을 것 같아. 민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진이도 회사 일도 힘들고 몸도 안 좋다고 했잖아. 엄마가 좀 더 이해해주면 좋겠어. 그 말에 영숙은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할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쏟았던 마음이 헛수고였다는 생각에 스쳤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다. 민호야, 엄마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도 계속 참아야 하는 이유가 있겠니? 앞으로도 내가 진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 몰라주는 모습 보이면 엄마도 이제는 너희한테 마음 다 주고 살진 않을 거야. 민호는 그제야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눈길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마음을 굳히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당장 만나서 서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변호사는 공손히 맞이하며 준비된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딸에게 상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은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가족에게마저 등을 돌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탁 소리가 마음속까지 울렸습니다. 변호사는 절차가 끝났다고 말했지만 영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내 마음을 지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 바람이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민호는 회사에서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어머니가 상속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니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영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봄날의 오후 창가에는 화사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거실 안은 적막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민호야, 나도 사람이다. 그동안 너희한테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얼마나 맞춰주려고 애썼는지 너도 알지 않니?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더라.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진이가 울먹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도 힘든 게 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이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담담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이야, 너희가 내 마음 몰라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니. 내가 얼마나 너희한테 맞춰주려고 했는데 돌아온 건 빈자리뿐이었다. 그동안 애써왔던 내 마음이 이렇게 돌아오는 게 너무 허무하다.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가 깊게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기대하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 몰라줬잖니. 이제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더 이상은 엄마 마음이 다치고 싶지 않다. 그 말을 끝으로 거실 안은 적막감만이 남았습니다. 영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청중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 가족 안에서도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거실 한쪽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낮에도 환한 봄볕이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민호와 진이가 떠난 거실에는 조용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문득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애쓰고 아들에게 기대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셨습니다. 민호가 다녀간 이후 영숙은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민호가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진이가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으셨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리라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영숙은 책상 위에 놓인 공증 서류를 다시 꺼내어 천천히 살펴보셨습니다. 딸에게 상속을 결정한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동안 가슴속에 맺힌 억울함이 조금은 씻겨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후회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며칠 후 민호와 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거실 문을 열며 어머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고 애원하듯 말씀드렸습니다. 진이도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달라질게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늦었구나. 내가 아무리 마음을 줘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주고 싶지 않구나. 민호야, 너도 이제 알겠지.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내 마음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진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거실 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야 내 마음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조금은 드셨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느껴지네. 가족이라 해도 자식이라 해도 이제는 내 마음을 우선해야겠어. 긴 세월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후회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숙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자신의 삶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